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주말 뉴스입니다. 최근 계속된 집중호우로 산사태가 나면서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산사태 취약 지역에 대한 대피 명령을 권고했는데요. 어디로 언제 대피해야 하는지 김호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쏟아진 흙더미에 펜션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집중호우로 발생한 산사태로 펜션에 놀러왔던 일가족 3명이 흙더미에 깔려 숨졌습니다. 경기도 평택의 한 공장에서는 건물 뒤편 야산에서 흘러내린 토사로 근로자 3명이 숨졌습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산사태 피해가 커지자 경기도가 산사태 취약지역 주민들에 대해 대피 명령을 내릴 것을 해당 지자체장에게 권고했습니다. 양주와 포천, 동두천과 연천 등 16개 시군이 대상입니다. 양주는 55곳, 포천은 138곳 등 경기 북부에서만 333곳이 대피 권고 지역입니다. 옛날부터 여기 물이 많아서 걱정이 무척 많았었는데 요즘 또 산사태가 나니까 참 잠이 안 오고 걱정이 무척 많이 됩니다. 해당 자치단체장은 폭우가 계속 내릴 경우 산사태 위험 지역을 대상으로 대피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재난 문자를 통해 마을 회관이나 학교, 보건소 등 대피 장소를 통보받게 됩니다.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비가 오는 지역의 주민들에 대해서 재난 안전 문자를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그 재난 안전 문자를 받으신 지역 주민들은 거기에 어느 지역의 대피 장소가 다 지정이 돼서 나가니까 그 지역으로 문자를 받으시는 즉시 이동을 해주시면은. 이곳은 산사태 대피소로 지정된 한 마을회관입니다. 평상시에는 주민들의 사랑방 역할을 하게 되지만 대피 명령이 내려지면 해당 주민들은 바로 이곳으로 이동해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산림청에서 운영하는 산사태 정보 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위험 지역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위치 검색에서 자신이 사는 지역을 입력한 뒤 정보 보기를 클릭하면 산사태 위험 등급이 나타납니다. 위험 등급은 1등급에서 5등급까지 나뉘어져 있으며 1등급이 가장 위험합니다. 제가 조금 전 다녀온 산사태 위험 지역으로 분류된 양주시 부곡리를 검색해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1등급으로 분류돼 산사태 위험 지역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산림재해라는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면 좀 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GPS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통해 현재 위치에서의 산사태 위험 정보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어플리케이션을 받으시고 접속을 하시면 국민들께서 지금 계신 지역의 산사태 위험도를 주의보 또는 경보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한 번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지는 산사태. 집중호우가 계속되면서 위험 지역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경기도가 호우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산림 취약 지역 등을 집중 관리하고 이재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입니다. 도는 산사태 위험이 큰 산림 취약 지역 100여 곳과 노후한 농업용 저수지 233곳을 점검하고 야영객 등을 사전에 대피시키기로 했습니다. 또 이재민들에게 긴급 생활 안정자금을 신속히 지급하도록 선 지급 후 조사할 계획입니다. 갑자기 산비탈이 무너져 내리는 산사태는 끔찍한 인명피해로 이어지기도 하는 무서운 사고죠. 해마다 이맘때면 집중호우 때문에 발생하는 산사태, 그 징후를 포착할 수는 없을까요?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 힌트를 얻기 위해 실험을 해봤는데요. 차선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엄청난 양의 흙더미가 인근 주택과 식당을 덮쳤습니다. 지난해 10월 4명의 목숨을 앗아간 부산 사하구 구평동 한 야산에서 발생한 산사태입니다. 태풍 타파로 약해진 집안에 태풍 미탁이 삽시간에 물폭탄을 쏟아부으면서 토사가 속절없이 무너졌습니다. 산사태 징후를 예상할 수 있었다면 막을 수 있는 피해였습니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실험동 극경사지 붕괴를 모의 실험할 수 있는 건물 3층 높이의 장비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이 극경사지의 붕괴 상황을 그대로 재현해 놓은 겁니다. 인공으로 시간당 50mm의 비를 내리게 하고
35도의 경사면 1.5m의 토층을 조성했습니다. 지난해 전국을 강타했던 태풍 미탁의 토사 붕괴 현장 특성을 반영한 겁니다. 토사 곳곳에는 붕괴 과정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계측기를 심었습니다. 시간대별로 붕괴 과정에서 측정된 각종 데이터는 실험 관제실에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됩니다. 물 폭탄 수준의 세찬 비가 스며들자 아랫부분부터 토사가 붕괴되기 시작합니다. 완전히 무너지기까지 걸린 시간은 11시간. 신속하게 대피를 시키는 데 있어가지고 그 계측기에서 관측된 센서에 의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좀 더 정확하게 그 붕괴 현상을 미리 감지를 해가지고 주민들이 안전하게 대피를 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지난 2017년 실험 이후 세 번째 이뤄진 급경사지 붕괴 실증 실험.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올해 한 차례 더 모의 실험을 할 예정입니다. 산사태 징후를 포착해 사전에 경고등을 켠다면 그만큼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을 거란 기대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집중호우가 쏟아지면 운전하다 당황하게 되죠. 눈앞에 비도 조심해야 하지만 도로 침수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집중호우와 그로 인한 침수 발생 시 안전운전 요령을 김단비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자동차 침수의 한계선은 통상 바퀴의 절반 이하입니다. 폭우가 내려 도로가 침수된 경우 가급적 지나가지 말고 우회 도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엔진 주변 기기까지 물이 들어가면 심각한 손상을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불가피하게 침수된 지역을 통과해야 한다면 1단이나 2단의 저단 기어를 놓고 시속 20km 이하로 천천히 한 번에 지나가야 합니다. 속도를 높이려고 가속 페달을 밟았다간 엔진에 물이 유입될 수 있습니다. 시동이 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에어컨을 켜거나 브레이크를 밟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침수 지역을 지나가다 차량이 정지하게 되면 차량을 그대로 놓고 벗어나야 하고 다행히 통과했다면 서행을 유지하면서 브레이크를 여러 번 가볍게 밟아 젖어있는 브레이크 라이닝을 말려줘야 합니다. 차가 미끄러질 수가 있으니까요. 브레이크를 갑자기 밟지 마시고 미리 조심하셔갖고 서행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미 엔진 내부에 빗물이 들어갈 정도로 차가 침수됐다면 시동을 켜는 것은 금물입니다. 시동을 건다거나 전자제품을 사용하면 2차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심한 경우에는 엔진이 파손될 수 있습니다. 차량의 모든 전원을 가급적 차단하고 안전한 곳으로 피신한 다음 자동차 제작사나 손해보험사에 도움을 요청하는 게 좋습니다. 그럴 때는요, 절대 시동을 켜지 마시고 보험사에나 연락하시거나 견인을 받으셔갖고 가까운 서비스에 가셔갖고 조치를 받으시는 게 최고 좋습니다. 엔진에 치명적인 손상이 갈 수 있으니까 절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배터리가 뒷좌석 아래에 위치한 하이브리드 차량은 차량 번호판 위치까지 물이 차면 침수됐다고 보면 됩니다. 고전압을 사용하는 만큼 메인 전원 차단 플러그를 뽑으려 했다가는 감전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단비입니다. 친목회를 만들어 집값을 담합한 부동산 중개업소들이 경기도 특사경의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또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 시세보다 싸게 내놓은 아파트를 허위 매물이라고 거짓 신고한 집주인들도 적발됐습니다. 김호 기자입니다. 경기도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특별사법경찰단이 들이닥칩니다. 불법 부동산 중개 행위가 있다는 제보를 받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친목회를 구성하고 부동산 매물을 독점하다시피 한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적발됐습니다. 신규 회원 가입을 제한한 채 회원들에게만 매물을 공유했습니다. 비회원과는 공동 중개를 거부하고 영업도 방해했습니다. 제가 계약하고 있는 잠금날 당연히 참여를 해야죠. 제가 그 잠금날 2시에 딱 만나기 위해서 손을 만나긴 했는데 하루면 거기까지 쫓아와서 보내라 돼. 너도 무슨 잠금을 하고 있나. 거래 누가 하라고 그랬어. 이런 식. 아파트를 시세보다 싸게 팔지 못하게 가격을 담합한 아파트 단지 주민들도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단체 대화방을 개설하고 싼 아파트가 매물로 나오면 허위 매물로 신고해 거래를 방해했습니다. 허위 매물로 신고를 받은 12곳의 중개업소들이 부동산 광고를 하지 못해 피해를 입었습니다. 허위 매물
허위매물 신고를 당하게 되면 광고를 계속 유지할 수가 없고요. 다른 광고를 하고 싶어도 그 물건이 허위매물이 아님을 증명하기 전까지는 광고라든지 다른 부분을 할 수가 없어요. 아파트 부정 청약자들도 적발됐습니다. 다자녀 특별 공급으로 당첨된 분양권을 사서 되파는 수법으로 수익을 챙겼습니다. 청약 통장 매도인은 5,500만 원을, 중간 브로커는 1,000만 원의 소개 비용을 챙겼습니다. 분양권을 산 매수인은 분양권을 되팔아 8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얻었습니다. 지난해 청약 경쟁률이 10대 1 이상으로 높았던 아파트 2만 3천여 세대에 대하여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위장 전입 등을 통한 부정 청약이 있는지 이미 지난 1월에 수사를 착수하여 현재 혐의자에 대하여 영장 청구 등 수사 중에 있으며 경기도 특사경은 집값 담합 11명과 부정 청약 22명, 무등록 무자격 중개업자 35명 등 모두 80명을 입건하고 3기 신도시 예정지역 등 부동산 거래 허가 구역 내 부정 허가자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2020년도 정부의 교통사고 사망자 감축 목표는 2,800여 명입니다. 전년 대비 30%를 줄여야 하는데요. 교통 안전을 위해 경기 북부 지역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경기 북부 교통 특징은 무엇인지 조정권 한국교통안전공단 본부장을 만나봤습니다. 음, 2020년도의 그 경기 북부 상반기의 교통 안전은 한마디로 심각 단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6월 30일 기준했을 때 89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특이한 점은 이제 코로나 관련해서 사고 형태가 많이 바뀌고 있는데 경기 북부 지역에서 이륜차 사고가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전체 24%인 21명이 발생을 했고요. 이 중에서 단독 사고가 전체 교통사고 57%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교외지역에서 많이 발생했는데 이 교외지역 같은 경우는 저희 교통사고 분석해 보면은 대략적으로 한 52% 정도 올라간 상태고요. 또 이 중에서 보면은 단독 사고와 부분이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경기 북부 지역의 도농 복합 지역에 어르신들이 이동 수단으로 하는 부분이 사고가 많이 발생을 했고요. 또 코로나 관련해서 배달의 문화가 활성화되면서 이륜차 사고가 증가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또 특이한 점은 보행자 사고, 전체 교통사고의 38%인 34명이 사망을 했고요. 이 중에서 5, 60대가 전체 교통사고를 보면은 한 78%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결국은 저희가 쉽게 시골에 보면은 도난 복합 지역이 많은 지역에서 어르신들이 무단 횡단 사고가 많이 발생했다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사업률 같은 경우는 16명이 사망을 했는데 전년 대비 한 4명이 증가를 했습니다. 사고 유형을 보면은 렌트카라든가 화물 사고가 증가했다. 이런 부분이 경기 북부의 전체적인 교통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 이제 그 한국교통공단 경기 북부는 비상사태입니다. 사실은 올해 정무표인 2,867명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작년 대비했을 때 한 30% 정도를 감소를 시켜야 되는데 상당히 힘든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비대면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특히 이륜차 사고 부분을 보면은 저희 그 경기 북부에는 111개 이륜차 스테이션이 있습니다. 회사가 있는데 저희가 매주 회사를 돌면서 안전모하고 반사지를 부착하면서 행동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 그 경기 북부 44개 재래시장이 있습니다. 재래시장 내에 있는 이륜차 배달업체를 방문하면서 역시 헬멧과 또는 반사지를 부착을 하고 있고요. 또 사업용 같은 경우는 저희는 왕눈이라고 해서 이륜차 2차 사고 예방을 위해서 4개 휴게소를 수리하면서 어떤 캠페인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휴게소에 가게 되면 수용차도 있고 여러 차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졸음운전이라든가 음주운전 집중적으로 어떤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또 특이한 점은 저희가 경기 북부는 상당히 넓습니다. 포천 같은 경우는 서울의 1.6배 정도 넓기 때문에 이 지역을 우리 시민들이 참여하는 교통문화 참여형을 만들고 있는데 그게 바로 블랙박스 시민감시단입니다. 이 블랙박스 시민감시단은 저희가 한 200명 정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스스로 교통위반자를 단속을 하면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교통안전의 어떤 파수꾼, 제2의 경찰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현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6월 말 기준에 했을 때는
점수로 따지면은 이제 낙지 점수입니다. 근데 교통사고라는 것은 하나의 요건이 아니거든요. 어떤 인적 요인, 차량 요인, 시설적 요인 때문에 어느 기관 하나가 한 기관에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경찰청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공단, 또 지자체, 하나의 또 있고, 또 시민단체 이렇게 해서 이제 거버넌스를 통해서 진행하는 거고요. 지금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블랙박스 시민감시단입니다. 아시겠지만은 이 지역이 넓다 보니까 경찰에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역할을 하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 이륜차 공익 제보단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공단과 그다음 국토부 같이 하는 부분인데 한 건을 어떤 위반을 신고할 경우는 5,000원을 줍니다. 최대 20건까지 10만 원까지 하기 때문에 현재 경기 북부에는 한 80명 정도가 공익제보단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랙박스 시민감시단과 이륜차 공익제보단을 활성화시켜야 할 거고요. 두 번째는 재래시장 투어입니다. 사실은 재래시장 투어하면서 어르신들을 만나서 안전 지팡이라든가 뭐 부채 이런 걸 드리면서 어떤 당부 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륜차의 허브, 그러니까 회사를 순회하면서 정기적으로 방문하면서 어떤 반사지라든가 헬멧 이런 부분을 집중을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법적인 사업인데 운수회사 저희가 또 버스나 택시, 화물 회사를 순회하면서 사고가 나기 전에 분석을 통해서 미리미리 사전에 방문해서 컨설팅을 하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지방세 신고를 누락하거나 축소 신고한 위반 사례를 무더기로 적발했습니다. 도는 지난 2월부터 5개월간 세무조사를 실시해 2,272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하고 30억 원을 추징했습니다. 유형별로는 등록 면허세 신고 누락이 1,266건으로 가장 많았고 상속 등 취득세 신고 누락과 주민세 미신고 등이었습니다. 경기도는 공정한 세법 질서 확립을 위해 하반기에도 5개 시군과 합동으로 지방세 합동조사를 실시할 방침입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오는 10일부터 28일까지 도 전역을 대상으로 폐성면 관련 불법 행위를 수사합니다. 도는 폐성면 무단 투기와 매립, 폐기물 처리 계획 미신고 등을 수사할 계획입니다. 성면 건축물 철거 시에는 성면 사전 조사 후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성면은 1급 발암물질로 장기간 노출 시 폐암 등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기 북부 섬유 기업들이 온라인 마케팅을 통해 불황 타개에 나섰습니다. 먼저 오늘 10월 열리는 영국 혁신섬유엔 의류 가상 전시회에 온라인 가상 공간에 3D 부스를 구축해 제품 홍보에 나섭니다. 또 미국 시장 판로 확보를 위해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아마존 입점에 나섭니다. 경기도는 가상 전시회와 아마존 입점 기업을 위해 교육과 컨설팅, 마케팅 비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학기부터 경기권 학교들의 등교 인원 제한 조치가 완화될 전망입니다.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2학기 학사 운영 방안을 보면 수도권 학교들의 2학기 등교 인원을 3분의 2로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등교 인원 제한 조치가 완화된 것은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줄었고 원격 수업에 따른 기초학력 미달에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교육부는 조만간 2학기 교육과정과 수업 등이 포함된 학사 운영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경기도민 10명 중 7명은 고위공직자에 대한 부동산 백지 신탁제에 동의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기도가 실시한 부동산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 70%는 고위공직자에 대해 실거주 1주택 외 주택 소유를 금지하는 부동산 백지 신탁제에 동의한다고 답했습니다. 이번 설문조사에선 응답자의 60%가 1년 후 경기도 지역 주택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답했고 정부의 7.10 대책 이후 경기도 주택 가격에 대해서도 오를 것이라는 답변이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답보다 많았습니다. 또 경기도가 추진 중인 중산층 임대주택 시범 사업을 도 전역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선 응답자의 72%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경기도가 여론조사기관인 주식회사 K스탯 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5일 18세 이상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주말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